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신학대학교 박일련이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작문 제5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3, 4강 때 첫 주 글쓰기, 그네 번에 걸친 글쓰기, 또 그 네 번 정도를 다 다양하게 시도해 분도 계시고 또 하시다가 어려워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매주마다 쓰는 글이 여러 가지 어떤 글쓰기 방법인데 특별히 지난주는 외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어떤 글쓰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것을 시도하셨다가 못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그 글쓰기 내용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부터 또 하는 글쓰기는 또 새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글쓰기의 효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5강에서 말씀을 드리고 6강에서는 이번에는 표현적 글쓰기에서 업무적 글쓰기, 편지 형식의 글쓰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5강에서는 글쓰기에 대한 초반적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네, 여기네요. 볼게요. 예, 예, 보시면은 여기서 조금 크게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돼 있어서 이번 주는 이 글쓰기의 글쓰기 준비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실질적인 글쓰기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글쓰기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게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글쓰기 준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앞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실은 글은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글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는 글쓰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글을 쓸 필요도 있겠고요. 또 지금 여기와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쓸 필요가 있겠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글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면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쓸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또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감정적 고통은 글쓰기를 시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써나가면 되겠습니다. 글을 쓰시다가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해 쓸 것이 없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줄을 딱 가운데 걸어놓고 새로운 주제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즘에 생각드는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가 안 되신다든지 또 내지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른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그런 표현적 글쓰기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주제로 한번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쓰다가 이게 생각날 것이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쓰는 것들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심리적 요상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점점 지루해지면 또 다른 주제로 전환해도 좋고요. 또 밤에 잠 못 들게 하거나 또는 낮 시간에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어떤 감정적 주제가 있다. 뭐 그런 것을 찾아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감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기 위해서 또한 글을 그런 부분에 쓰셔도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써도 된다, 안 쓴다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와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된 문제들을 파헤쳐내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굵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즉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떤 문제가 현재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바로 그런 것을 쓸 필요가 있겠다. 굳이 현재 문제에 관련이 없는 과거의 것을 부스럼을 긁을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나 과거의 어떤 사건이 굉장히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준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그러한 어떤 글쓰기가 바로 이러한 그 첫 주의 표현적 글쓰기고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만 쓸 필요가 있겠다. 오로지 당신이 의식하고 있는 심리적 예상과 감정의 격변에 대해서만 써라. 이것은 아마도 치료와 법적 비용에 드는 수천만 달러를 절약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실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법적인 소송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큰 결단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실은 그런 경우에 마음의 고통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첫 주 글쓰기나 아니면 두 번째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써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치러야 될 치러야 될 큰 어떤 것들을 전략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동안 글을 써야 될까요? 예. 얼마나 자주 써야 되는가? 오늘 보면은 제가 이제 정답은 없다. 이 책에서 보니까 정답은 없고요. 정답은 없고 단준의 첫 주 같은 경우는 한 주에 4일 20분씩 지난주에 썼던 것들. 근데 이제 첫 주의 폼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적 외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첫 주의 프로그램들은 이 첫 주에 네 번의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외상 같은 경우를 이 첫 주 네 번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써도 됩니다. 그래서 4일간 20분씩 쓰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에 하는 두 번째 그 업무적 글쓰기. 지난주에는 표현적 글쓰기인데 업무적 글쓰기는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써도 되겠습니다. 글쓰기의 시간의 길이는 최소한 20분. 뭐 더 짧게 글을 써도 되고요. 예를 들어 20분 쓰고 나서 나 더 쓰고 싶다. 그러면 더 쓰셔도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20분 정도. 물론 더 짧게 해도 효과가 있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써야 되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첫 주 글쓰기, 표현적 글쓰기는 4일 정도 쓰고요. 첫 주에서는 트라우마에 대해 썼기 때문에 앞으로 잠 못 이루는 있다면 이 첫 주 글쓰기, 이 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글을 쓰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심각한 스트레스 예상 같은 경우에는 첫 주 글쓰기고 오늘 이번 주에 해야 될 업무적 글쓰기는 또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연적 글쓰기를 글쓰기 폼 앞에서 제가 보내드렸던 이 포연적 글쓰기는 마치 약상자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집안마다 다 약상자들이 있잖아요. 그 약상자에 보관된 그 상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또 마음 드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외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 폼을 꺼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표현적 글쓰기, 심리치료적 글쓰기에 관련된 웹을 한번 만들 계획이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웹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상담자를 만나기보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이런 자기주도적인 치료가 앞으로는 많은 어떤 그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러한 오늘의 폼을 웹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나눠드렸던 그 폼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써야 될 것인가? 예. 심리적인 외상 경험 이후에 언제 써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 첫째는 예를 들어서 그 이것을 한번
2, 3주 이내에 겪는 트라우마는 조금 너무도 있다. 트라우마가 아주 굉장히 이제 2, 3주가 지났는데 그것이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격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만일 트라우마나 감정적 격변이 너무 생생한 고통이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글을 쓰는 것이 좋기도 하다. 너무 격경에 있을 경우에는 글을 쓰는 동안에 너무 격변한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좀 해보는 것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하고 좀 앞에 거 겪는 트라우마를 겪는 중일 때, 이럴 때는 아마 지금 겪고 있는 감정적 격변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어떤 감정적 격변을 겪고 있을 때. 치명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을 견디는 중이거나 뭐 이혼 소속 중이거나 또 부모나 배우자의 학대를 겪으며 살고 있는 경우는 이럴 경우에도 아빠 우리 치료적 글쓰기 이 폼을 쓰는 경우도 좋다. 4일 만에 글쓰기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상처가 드러나면 4일간 글쓰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 있어가지고 글을 썼을 경우에 아주 힘들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감정적 글쓰기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 첫 번째 주에 그 글쓰기를 만약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심리적 외상, 한 달 전이나 수십 년 전에 발생했을 수도 있는 사건을 빈번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꿈을 꾸고 있다면 특별히 이 표현적 글씨를 추천한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음악학과에 오신 분들 중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과거의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떠온다 그러면 그것을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서 첫 주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것을 털어낼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이거 책을 보면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 미래의 심리적 외상 부분에 대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예견된 죽음이라든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계셔서 곧 돌아가시게 생겼다든지 내지는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미래에 벌어질 것이 확실한 또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글쓰기는 그 무료 치료사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 내용들을 상담사한테 가서 하려고 그러면요. 한 시간에 약 한 10만 원 정도, 5만 원, 10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번에 끌리지 않잖아요. 1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하고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글쓰기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치료적 효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글을 쓰면서 당신이 왜 지금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당신의 다른 사건들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스스로 탐색하게 되는 그래서 미래 심리적인 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글쓰기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최근이라든지 과거, 미래까지도 여러분들이 미래의 어떤 나의 죽음이라든지 또 부모님의 죽음, 또 어떤 우리가 생장의 어떤 삶의 어려운 부분들도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삶을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줄 수 있다. 인생의 지금 이 시점이 글을 쓰기 좋은 시기인가? 예, 물론입니다. 예, 보니까 추천할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글을 쓰는 데는 뭐 직장에서 한가로운 시간이라든지 휴관을 보낼 때라든지 주말 시간대, 일을 쫓기지 않을 때, 뭐 일기를 쓸 때라든지 또 매일 일기를 쓰고 난 후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신만이 시간을 가질 때 이런 글쓰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요, 불행하게도 감정적인 격변이라는 것이 보니까요, 굉장히 그 조금, 그 격변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일어난다는 거죠. 어, 불편함을 야기하는, 그러니까 불편한 시간대에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신은 자제할 수 없고 바쁘고 혼동스러운 와중에 그러한 격정을 표현하는 글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글을 쓰는 것은 쓰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추천 시간에 이런 것들도 쓰면 좋지만요. 그러지 않을 때
라도 이렇게 이제 짤막짤막한 어떤 경우에는 20분이면요 5분 글쓰기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종이라든지 타자라든지 이런 데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글을 터넣는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하루 중 언제 써야 되는가? 요거 하루 중 언제 써야 되는가? 앞에도 좀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고정된 시간에 글을 쓰면 좋겠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일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고 싶어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글을 쓴 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적어도 2개의 연구에서 글을 글쓰기 후에 그 글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성찰의 시간이 실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줄리아 카멜로는 그녀의 유명한 책 그 아티스트 웨이란을 통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비교적 체계적이지 않는 글을 쓰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저녁 시간대에 쓰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체계적이지 않게 막 글을 쓰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끝낸 후 글을 쓰는 사람들과 같이 실험했을 때, 예, 했을 때 가장 성공적인 글쓰기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과를 끝낼 즈음에 했을 때 당신이 자녀가 있어서 저녁 시간에 돌봐야 한다면 아이들이 잠든 후에 글을 쓰는 것이 좋다. 중요한 법칙은 글을 쓴 후 반드시 쓴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글로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했을 때에 굉장히 그 어떤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써야 될 건가? 네, 뭐 구체적으로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 드는데 조금 독특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여기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특한 환경이나 평소 일하지 않는 곳에 글쓰기를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당신이 생활하는 곳이 혼자만의 어떤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이나 종교기관의 건물, 교회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 또 공예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공원 같은데 당신이 글을 쓰러 가는 곳이 어디든 그것은 당신이 편안함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장소여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글을 쓰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답니다. 당신이 글을 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면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꾸며보면서 조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글쓰기를 위한 의식을 좀 창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요. 보니까 예,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촛불을 한번 켜본다든지 글을 끝냈을 때 종료 의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줬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 자료 만들면서 편집을 했는데 약간 좀 흐트러졌네요.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향을 피워서 또 독특한 냄새를 맡기도 하고 한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액자나 어떤 물건 같은 경우를 앞에 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뭐 의식을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초를 한번 켜놓고 글을 쓰고 끝날 때 끝나든지 이런 것들이 편안한 장소에서 한다를 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요. 야, 글쓰기의 도구들. 뭐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일기장을 사서 글을 쓰기도 선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에 직접 쓰기도 하고 또는 방금 책에다가 글을 쓴다든지 종이에 쓰든지 컴퓨터에 쓰든지 그런 것은 어디에 쓰든 그건 차이는 없다. 아, 어떤 것이 차이는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쓰고 있는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 글을 내가 본다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고 그걸 보완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 앞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글을 쓰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 이거 쓰는 것이 그냥 뭐 고문을 받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주제의 글을 쓰다가 너무 벅차다고 느낀다면 그때는 그 주제에 대해 잘 쓰지 않는 게 좋다. 당신이 특별하게 고통스러우면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것도 좋다.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전에 그 주제로 글쓰기를 시도를 해보고 당신이 글쓰기로 인해서 플립아웃의 위기감, 플립아웃이라는 걸 쓰다가 뭔가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글쓰기를 딱 멈추는 걸 그런 것이 필요해. 플립아웃을 딱 해야 돼. 이게. 너무 고통스럽거나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은 어떤 위기감을 느낀다면 절대 글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다.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운 주제 같으면 힘들고 조금 더 편안한 주제로 한다 그러면 글쓰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글쓰기에 관련돼서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 일부 건강을 위한 글쓰기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앞 시간에 하고 실질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두 번째 장에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어떤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뒷장에 바로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글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무엇을 쓸 것인가, 잡문 이루는 거, 나를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거, 지금 현재 내 고통 관련된 거 20분씩 또 언제 트라우마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사건이라든지 또 지났지만 늘 떠오르는 것이라든지 하루 중에 이제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또는 좀 의식적으로라도 초를 켜놓는다든지 어떤 상징물을 한다든지 장소를 잘 해놓으면 좋겠다. 그 어디 그 다음에 이제 쓰시다가 조금 더 이것이 내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플립아웃 해가지고 정리해도 됐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주 5차 5강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6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2주째 글쓰기 업무적 글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